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왜 열렸냐?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 피해, 그리고 문체부 혹시 내란 동조 실태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란 말을 마침 해주셨네요. 신동우 의원 얘긴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정되는 시간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각과 비슷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우 의원은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라는 표현처럼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담벼를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께서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표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은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계엄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이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 진상조사를 위한 이 자리에 양심의 십자가를 걸고 신동우 의원께서 언론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그날의 행적, 그리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 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전재수 위원장께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사유를 혹은 사죄를 표명하는 신상 발언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신동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면책 특권 있지만 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첫 번째,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제 눈 한번 보세요. 제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요청 오는 언론마다 제가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특전 사령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얘기가 왜 이 상황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밤에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상황이 수많은 의원들이 12시를 전후해서 국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어와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담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고 지금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지가 불명확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왜 너는 담을 넘지 않았냐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은 지금 집에서 뭐 늦게 되게 비슷하게 저는 출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곧 계엄이 해제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가 거의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당 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강주영 의원님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보도에 전화를 제가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 전화를 다 받습니까?
조계현 의원님 기자전화 다 받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요. 자, 제 질의 예, 잠시만요. 예,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계엄군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깥에 대단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이미 제가 보건대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곧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잖아요. 그쪽 앞에 있는 소파하고 의자를 두고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매우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상황을 제가 살피면서 저희 당 의원에게 웃지 마십시오. 김민덕 의원님. 전화를 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저희 당의 모 당직자가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답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당의 내부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일찌감치 설명을 안 드린 것일 뿐이고 그런데 강유정 의원님 말씀은 너무 팩트가 많이 틀리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여기가 국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회의장이지만 적어도 상대당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다면 저런 불확실한 말씀을 저렇게 막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첫 반응은 내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일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바로 국회를 소집한다며 대응책을 묻거나 계엄으로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거냐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의원총회 소집 요구도 이어졌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40분이 지나서야 이 단체 대화방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국회에서 비상의원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1분 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니 당사로 모이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6분 만에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대화방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의총 장소를 바꿉니다.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인 11시 24분.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이 대화방에 참여 못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께서 이제 국회로 가자 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갈 때 갔습니다. 우리 당 의원도 한 10수명이 있었고 추 원내대표도 국회로 모이자고 이번에도 문자를 통해 공지했는데 의원들은 장소를 되묻거나 국회가 통제된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대화가 오가며 혼란이 계속됩니다. 0시 3분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문자로 국회가 통제됐다며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로 바꿉니다. 대화방에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 대표가 직접 말씀해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지만 추 원내대표는 대화방엔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국회 주변을 시민들이 에워싸면서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은 당사로 왔다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 원내대표실 잊지 말고 본 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요청도 올라왔지만 추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을 안 한 채 원내대표실을 지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혼선에 대해 이미 국회가 봉쇄돼 벌어진 일이며 표결에 불참한 건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대화방에 글을 남기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자도 발송하고 있었다면서 대화방에 글을 안 적었다고 비판하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0분 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니 국회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장소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사에 도착한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자며 도착한 의원들을 모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로 향했습니다. 한 대표께서 이제 국회로 가자 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갈 때 갔습니다. 우리 당 의원도 한 10수명이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공지에 일부 의원들은 계속 당사로 모여들었는데 추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고 공지를 고치면서 혼선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와 함께 본회의에 참석한 건 친한계 중심의 18명이 전부였습니다. 추 원내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와서도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겁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에 나선 상황.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제돼 비상의총을 중앙당사 3층에서 개최한다며 공지를 다시 바꿨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선 빠져있던 한동훈 대표가 한 영남권 의원의 휴대전화를 빌렸고 당대표 한동훈이라며 본회의장에 와달라고 공지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당사에서 열린다던 의원총회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내대표한테 오시라고 부대표단과 함께 오시라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당사로 다시 가자. 추 원내대표는 여러 의원들 또 국회의장과 소통하느라 분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가 일부러 회방을 놓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표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 갔다. 남들에게 당사로 가라고 해놓고 국회에 있던 원내대표는 도대체 뭘 한 거냐는 등 뒷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내 지도부 사퇴론까지 거론되면서 여당 내 비상계엄 표결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